혹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즐겨 보시나요? 그러면 라오스와 잘 맞으실 수 있습니다. 사바이디 라오스 쫄보부입니다. 오늘은 나는 자연인이다 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라오스와 잘 맞을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의 경험을 듬뿍 담아서요. 제가 라오스 생활 이제 5년 차가 돼 가려고 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라오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40대 이상, 50대 이상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보시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소통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청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연인이다를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특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 특히 연배가 어리신 분들은 많이 안 보시죠. 네, 마치 쇼미더머니처럼. 쇼미더머니 같은 그 힙합하는 프로그램은 젊은 친구들은 많이 보지만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많이 안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는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안 보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시는 그런 프로라 알고 있어요. 저도 이게 봤습니다. 보고 푹 빠져서 보고 했죠. 그것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또는 그것을 열광하시는 분들이 라오스에 관심이 있으신 이유는 뭘까? 아마 제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면 많이 지치시는 것 같다. 많이 삶에 어떤 상황에 많이 지쳐서 오롯이 나한테 투자를 하고 싶다. 편안한 곳에서. 그런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길게 생활을 못했지만 한 11년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그래서 그런 프로도 보게 되고 라오스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너무 지쳐버리면 사실 가족도 또 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자연인이라를 보면 뭐 가족하고 오손도손 이렇게 사는 경우는 많이 없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분 혼자 산속에서 이렇게 막 그냥 막 모욕도 하시고 혼자 밥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근데 표정을 엄청 밝으시죠. 아, 좋다. 와, 이게 소리도 마음껏 지르고, 맞죠? 그런 것에 열광하잖아요, 저희가. 저는 참고로 한 40대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그 맛을 조금 알죠. 그래서 그런 것에 열광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게 스트레스, 지금 뭐 어떤 사회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회사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심지어는 가족 내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곳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라오스에 오시면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도 좋은 곳이 많아요. 라오스보다 태국이나 베트남 바로 옆에 나라죠. 이런 나라들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편안하게 편의시설을 누리면서 뭐 여행이나 뭐 살아가시려고 하신다면 그쪽 나라가 훨씬 더 좋습니다. 태국이나 베트남이. 하지만 굳이 라오스를 찾으시는 이유는 좀 조용한 곳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 라오스를 아시는 분들은 참 한국의 뭐 70년대, 또 60년대, 70년대 수준하고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큰 수도인 비엔티안을 제외하고는 저는 지금 지방의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도시들이 이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특히 뭐 메인 도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길들은 전부 흙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의 옛날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금만 더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전기나 수도가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마을들도 많이 있고요. 일단은 라오스는 태국이나 다른 동남아, 또 경제력이 좋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한인 교민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번 그 팬데믹 사태 오기 전까지 3,000분 이상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나가셨죠. 반 이상 나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한 1,500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제 여기는 한국 교민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또 한국 교민들이 또 비엔티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사바나케트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남짓 밖에는 안 계십니다. 참고로 사바나케트도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산업도시인데요. 그 외에 뭐 박세나 루앙프라방에도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적게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뭐 흙길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흙길, 요즘에 한국에서 흙길 보기 힘들죠. 흙길을 보고 그런 것들도 또 기분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분들이 또 사람들 참 많이 순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라오스 아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것에 엄청 이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제가 이 지방 도시에 살면서 느낀 점은 이 사람들 참 많이 순수하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참 스트레스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로 아파트 생활이 많지 않아요. 물론 수도인 비엔티안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도 많고요. 하지만 조금 외곽으로 나가신다든가 아니면 지방으로 오시면 거의 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주택에서 생활을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사바나케트에는 아파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어도 뭐 연립주택 한 5층 정도 되는 몇 군데밖에 없죠. 그래서 주택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주택 내에 마당도 기본적으로 있는 주택을 구할 수 있고요. 마당에 텃밭을 일굴 수도 있고, 남자들은 보통 마당 있는데 개 키우고 그 텃밭 일구고 이런 게 또 로망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자연인이다를 좋아하시면 그런 것을 아마 로망으로 삼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와서 그런 로망을 잃었다고 볼 수 있죠. 참고로 대문도 자동문입니다. 그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대문도 자동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이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주로 굳이 이제 산속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자연인이다를 하시지 않아도 라오스에 오신다고 하시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비슷한 또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라오스에서 제2의 삶, 또 다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조금 이렇게 동경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그 전에 한국에서 삶에서 바꾸는데 큰 결심이 필요했죠.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회사 생활 하면서 몸도 안 좋아지고,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한 100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스트레스, 맨날 뭐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하는 그런 스트레스, 큰 그 결심이 필요했죠. 물론 뭐 저희 가족에 돈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라오스와 컨택이 돼서 여기 와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원래 계획은 한 3년이었어요. 3년, 그래도 여기 나와서 한 3년은 살아야겠다. 잘 맞으면.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5년 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라오스 생활에 상당히 좀 만족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편안해요. 일단은 마음이.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편안하고 나 자신에게, 나에게 오롯이 투자할 수 있다. 물론 저는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물론 저희 그 와이프와 충분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저는 뭐 제가 편안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제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겠죠. 회사 다니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한국보다는 덜하고, 그 스트레스를 받아도 충분한 이제 여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다 풀 수도 있고, 그런 것에 엄청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 라오스 여행 오셔가지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면 라오스에 오시면 주로 비엔티안 수도에 오셔가지고 주로 루앙프라방을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루앙프라방까지 가는 길이 이미 한 8시간 가야 됐었죠. 힘들게 계속 차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라오스에 되게 장가게나 나야가라 폭포나 이런 되게 크고 웅장한 자연 경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방콕이나 프랑스나 유럽처럼 되게 거리가 예쁘거나 도시적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라오스에 대해서 모르고 오시는 분들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라오스 환상 1하고 2 영상을 찍어서 예전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혹시나 다음에 라오스 생활을 꿈꾸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주저리 제 경험에 빗대어 가지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보았는데 혹시나 공감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희 와이프와 함께 주 2회 그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주중에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 한 번. 주로 이제 저녁 시간대, 한국 저녁 시간대는 한 10시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때 라이브 방송 하고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뭐 더 많은 얘기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라오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는데, 어떻게 뭐, 괜찮으셨는가요? 괜찮으셨으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라오스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오스 쫄부부였습니다. 겁자이.